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not until 구문입니다. not until 어떻게 됩니까? unti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까지 계속하는 것을 말하죠. 뭐뭐 할 때까지. 그런데 not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때까지 못했다. 이때까지 못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한다면 요 시점 지나서부터는 요 시점 특정 시점 지나서부터는 뭐뭐 하다, 뭐뭐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서가 소리가 지금도 많이 울리니? 지금도 소리 많이 울려? 그래, 됐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not until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까지 뭐하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은 뒤집어서 말한다면 특정 시점 이후에는 뭐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not until 하면 어떻게 외웠습니까?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not until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는 거, 그러니까 긍정 only after 혹은 after 대신에 when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ot until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 볼까요? Hadn't reached the destination till the sun set. until이나 till이나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until, till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접속사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장 보세요. 그는 해가 질 때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 말은 해가 지고 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 말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only after. only after를 쓰게 되면 긍정이 되는 거죠. not until에서는 이건 부정이고요.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못했다.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했다. 구별해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정어 있죠. 그리고 부정어와 till 이 전체가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didn't는 not만 쓰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되고 not till the sun set.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되겠죠. reach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는 부정문을 만들 때 혹은 의문문을 만들 때 무슨 동사를 쓰죠? 두 동사를 쓰죠. 이때의 to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과거니까 did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did가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reach 동사 원형을 써야지. 조동사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면 올바른 표현이 되지 못합니다. 이걸 조심하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거 볼까요? only가 문장 앞으로 나가도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only after the sunset, only after the sunset 문장 앞으로 나갔죠? 그리고 조동사 did가 쓰였고요.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reach 마찬가지로 이들을 쓰면 올바른 표현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에는 이 덩어리 전체를 이때 강조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It was 되시죠? 그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해가 질 때까지 못한 것이다. 즉 해가 지고 나서다. 여기는 그냥 그대로 과거로 써줘야 되겠죠. 시제 맞춰줘야 됩니다. Not till the sunset. 이쪽 부분 강조돼서 앞부분으로 나갔던 것이 이때 강조용법 이쪽 부분에 쓰이게 됩니다. only after도 마찬가지죠.
it was 이때 강조용법입니다. 그리고 that 이렇게 쓰였죠. 이때 강조용법. only after the sunset 이게 바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해가 진 이후다. 볼 수 있겠죠. 두 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not until은 only after 혹은 only when과 같다. not until은 부정어가 있고 only after, only when 쓰게 되면 이건 긍정을 쓴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두 개의 우리가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치 문장으로 했고 그리고 다시 이때 강조용법 문장으로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only 이하가 문장 앞으로 도치되고 그리고 이때 강조용법이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개의 문장이 만들어집니까? 6개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이 not until 하면 뭔가 들은 건 있는데 뭔가 복잡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유 골치 아파 치워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다인데 해가 지고 나서야 뭐뭐 했다. until 이하 부분 하고 나서야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해가 졌다. 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학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until 이하 뭐뭐 하고 나서야 until 이하가 뭐뭐 하고 나서야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I will not be long before 주어 현재 이쪽 부분이 그렇죠. 부사절이죠. 그래서 미래를 쓰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spring comes.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다. Not long. 이게 시간이 되는 거죠. 머지않아 곧 before long, soon, pleasantly. 이게 전부 다 순의 개념입니다. 곧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지고 이게 이제 주절이 되는 거죠. Spring will come. 이건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will come 이렇게 미래 시절 그냥 그대로 쓰게 됩니다. It was not long before he came. 오래지 않아 머지않아 곧 그가 왔다. Before long, soon, pleasantly he came.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1번 풀어보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Constitution, 헌법이라고 하는 말이죠. adopt는 채택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헌법이 채택되다. 1788년. 그 다음에 did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조동사 did가 나가고요. 문장의 주어는 뭐가 돼요? 바로 최초의 13개 주, 원래의 13개 주, 미국 13주를 말하죠. 최초의 13개 주가 바로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가 did work, 즉 worked가 되는 거죠. 함께 일을 했다.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했다. 13개 최초의 13개 주가 1788년 헌법이 채택되고 나서야 뭐뭐라 불리는 합의하에 함께 일했다. 뭐라 불리는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이라고 불리는 문장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부정어 not until the Constitution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죠.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를 찾아서 해석을 먼저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쪽 부분에서 주어가 아니라 요거 the 13 original states 요게 주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면 문장을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보시면 문장의 주어를 찾아야죠.
주어는 바로 world population, 세계의 인구가 되겠죠. 이게 바로 주어가 됩니다. Not until 숫자 앞에 some이 쓰이게 되면 대략 약 이 말입니다. 약 200년 전에서야 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약 200년 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계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did 바로 이쪽 부분에 부정어가 있어서 도치된 거죠. 이게 뭐가 돼요? 조동사죠. 조동사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begin이 아니라 begin이 돼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쉽죠. 머지않아 그가 돌아올 것이다. It'll not be long before. It'll not be long before. 여기 있네요. 여기 되겠죠. 만약에 soon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Soon he will return.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정답 되겠죠. soon. 그러니까 soon he will return. 정답됩니다. 이것도 정답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써줘야 되겠죠. 정답은 어렵지 않게 It'll not be long before 4번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풀어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어를 찾아줘야죠. 여기 보니까 주어 할 만한 게 별로 없네요. 그죠? 보면은 when 여기 the space Viking one 이렇게 된 것도 이것도 when 있으니까 주어가 될 수가 없고 이 종속절이지 주절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돼요? people 여기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여기에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죠? 시간이 나와 있죠? 그리고 when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시간과 요 when 이하는 같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spacecraft Viking 1 우주선 바이킹 1이 화성에 착륙했던 1976년 7월 20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것과 요것이 같은 상황을 나타낸다. 이걸 잘 봐두세요. 착륙했던 1776년 7월 20일에서야 비로소 이 대시 있죠.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이 대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until이 있으니까 not until 구문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대시 있으니까 이때 강조용법으로 처리됐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was not until July 20th, 1976 when the spacecraft Viking 1 landed on Mars that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 행성의 표면의 모습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문장의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바로 요거예요. 의외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왜 나온 뭐뭐 할 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요것과 요것이 같은 시간대라고 하는 거. 뭐뭐 했던 1976년. 여기서 왜는 뭐뭐 할 때라서 가면 안 되는 거죠. 착륙했던 1976년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ot until 다시 한번 볼까요? Not until we arrived. 우리가 도착하고 나서야. 하나의 덩어리죠? 덩어리로 항상 봐두세요. 이렇게. It began to rain. 주어는 it. 그리고 주어를 찾아줘야 되겠죠? did 조동사니까 begin 썼습니다. It was not until the task was done that our efforts were rewarded. 우리의 노력이 보상을 받은 것은 일이 was done 끝나고 나서였다. 일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의 노력이 보상을 받았다. 이때 강조용법 처리된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Never say you've learned something until it changes your life. 네가 뭔가를 배웠다고 말하지 말라.
뭐할 때까지. 그것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네가 뭔가를 배웠다고 말하지 말라. 즉 바로 그것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때야 비로소 네가 뭔가를 배웠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게 있죠? 여기에서 여기를 어떻게 It will change. It changes your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표현이에요? 뒤에 게 맞는 거죠. 왜 그래요? until 이하가 부사절이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서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짧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서둘지 마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 보세요. 항상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문장을 보게 되면 주어와 동사를 연결시켜서 파악하라. 그게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도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면 부정사와 같이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서 보면 됩니다. 이게 주어예요. 주어, 동사는 어떻게 돼요? answer. 이게 바로 동사가 되는 거죠. 학생이 답하다. 이제 반응됐습니다. 학생이 모든 질문에 답하다. 역사의 모든 질문에 뭐라고 말함으로써 답하다. 그것은 신의 손가락이라고. 즉 신의 뜻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답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 뭐냐면 두라고 하는 동사예요. 두라고 하는 동사는요. 자동사로서 우리가 두 동사하면 타동사로서 무엇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동사로서 적합하다, 충분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또 이게 사형식 문장에서는 기부 개념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 함이나 굿이나 다 마찬가지죠. 이건 누구누구에게 해를 주다. 즉 해를 끼치다. 누구누구에게 이익을 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사형식에서는 기부의 개념으로 해석하고요. 간접 목적어가 있으면 기부의 개념으로 해석하라. 또 목적어가 없이 혼자 쓰일 때는 적합하다, 충분하다라고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학생이 역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신의 뜻에 좌우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답하는 것은 충분치 않을 것이다.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봐야 돼요. 문장이 길죠? 이렇게 길어요. 문장의 주어를 찾아야죠. 주어는 바로 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 요쪽 부분만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쪽 부분만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다, as far as, 뭐뭐만큼 멀리 가다. 가장 멀리 가다. tied. ing.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ing는 뭐 할 때, 뭐 하는데 있어서라면 해석이 다 된다 그랬죠? tied up이라는 표현은 정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속적인 사건들, 그리고 인간 드라마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리할 때 가장 멀리까지 우리가 가고 나서야, 즉 가장 심도 있게 뭐하고 나서야 이런 말이 됩니다. 다시 보면
이 말은 곧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가장 심도 있게 정리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된다. 볼 수 있겠어요? 가장 심도 있게 mundane events, 세속적인 사건들, 인간들의 말을 정리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가 있으면은 they are drowning these dogs to sniff out rocks. 이걸 좀 크게 해볼까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죠. 의미구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개들이 마약의 냄새를 맡다. 의미상의 주어 동사예요. 개들이 마약의 냄새를 맡다. 그렇게 그들이 훈련시키고 있다. 볼 수 있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누구누구가 뭐뭐하다. 그렇게 누구누구가 뭐뭐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수동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어떻게 돼요? BPP가 되겠죠. 그리고 투부정사는 그냥 그대로 투부정사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요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제 또 뭘 쓰게 됩니까? by 요걸 쓰게 되겠죠. 여기서 목적어라고 하면 요거니까 요거 이렇게 되겠죠. 요것과 요것이 의문상이 어떻게 됐었어요? 의문상이 주어 동사였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요게 바로 주어가 되는 거고 요게 바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BPP 목적어 주어 BPP 요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BPP 투부정사 이러한 구문에서 요 주어와 요 투부정사를 연결시켜서 문장을 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She was here to say that she was right. 많은 학생들은 she하고 was heard를 자꾸 연결시켜서 그녀가 들었다, 뭘 듣지, 여기서 막 엉기기 시작합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가야 할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가야 할 길은 바로 요 동사라 그랬어요. 그녀가 말하다, 뭐 말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그녀가 말하다. 그렇게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들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by me 혹은 by us.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즉 우리는 혹은 나는 그녀가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주어와 say를 같이 연결시켜서 문장을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덧붙이면 됩니다. 그녀가 뭐뭐라고 말하다 그러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이제 이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거 따로 빼놨었죠? 그러면 위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거예요? 의미상의 구조로 보세요. permitted와 연결 짓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bring이에요. 이게 의미상의 주어 동사 구조입니다. 목적어가 어느 겁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in water constellation? 안 해요. in과 water constellation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목적어는 water constellation, in 부사입니다. 안으로. 다시 보세요. 우리가 가져오다 보다 넓은 견해, 고려, 보다 광범위한 생각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다 그것이 허용되다. 즉 뭐뭐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심도 있게 정리하고 나서야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고려를 우리의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허용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길 찾아서 문장을 보면 위가 가야 할 길은 permit이 아니라 bring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우선 bring in이 아니라 in이 부사로서 쓰인 거기 때문에 분리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English Literature 영문학이죠. 영문학은 14th century 14세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 구조를 보세요. not until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두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야 됩니다. not until만 묶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it was that 문장 보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14세기 그때서야 비로소 그 언어가 어떠한 것이 되었다. could be readily understood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present day 오늘날의 독자에 의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 without special training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오늘날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다. 문장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좀 있죠? 신경 써서 읽어보세요. Very early in my boyhood. 내 어린 시절 아주 어렸을 때 I had acquired the habit. 난 어떠한 습관을 갖게 되었다. 어떤 습관이에요? about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about은 여기저기 이러한 뜻이 있어요. about, 이때 about은 around와 같은 뜻이 됩니다. going around,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alone, 혼자서. 다음에 amuse oneself, 즐기다. 혼자 즐기다.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즐기기 위해서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문장 볼 수 있죠? 그 다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 다음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시간이 나오고 when이면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요 시간과 요 when이 같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거예요. When my age was about 12. 내 나이가 약 12살이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It was only after years. 수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리고 문제 형체의 구조는 어떻게 됐어요? 이때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 내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을 때야 비로소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How anxious this singularity, 기벽, 독특한 버릇. 이 기벽이, 나에게 있는 이 기벽이 그녀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었는지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볼 수 있겠죠. 요쪽 부분 보자는 얘기였어요. 요쪽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I believe that. 이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나는 대대하라고 믿는다. 그 다음 거 우리가 신경 쓰면 됩니다. And civilization. 어떠한 문명도 any가 문장 줄어나면 어떠한 무엇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떠한 문명도 cannot be called complete. 완전하다고 불릴 수가 없다. 뭐뭐 할 때까지. 즉 어떠한 문명도 뭐뭐 하고 나서야 완전하다고 불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It has made a conscious return to its simplicity. 그것이 의식적으로 소박함, simplicity, 단순함, 소박함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하다고 불릴 수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The wisdom of life, 삶의 지혜는 무엇에 있다. 어디에 있다. Eliminate, 삭제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Non-essentials,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 것, 삭제의 기술이죠.
and finding contentment, 만족을 찾는 것. In those things closest to us, 우리에게 가까운 그런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에 있다. 이거 보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consist 나와 있죠. 이게 consist에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죠. 이렇게 문장 볼 수 있겠죠. 이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the enjoyment of home, 가정의 즐거움, everyday living, 일상생활의 즐거움, 자연의 즐거움. 우리에게 가까운 그러한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는 데 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엔 플라톤이 쓴 글에서 선생님이 따온 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The philosophers are kings. 철학자들이 왕이거나 또는 왕과 왕자들. 이 세상의 왕과 왕자들이 have the spirit and the power of philosophy. 철학의 정신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미안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정적인 지도력이 바로 동일한 사람들 속에서 만날 때야 비로소 until하고 never가 있으니까 뭐뭐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게 된다. 이렇게 문장 보시면 돼요. 이쪽 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철학자들이 왕이거나 이 세상의 왕과 왕자들이 철학의 정신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그리고 지혜와 정치적인 지도력이 동일한 사람들 속에서 만날 때, 즉 동일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지혜도 갖고 있고 정치적인 지도력도 가질 때 이런 말입니다. 시리즈나 이것은 도시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 당시에는 도시가 아니라 도시국가죠. 도시국가들은 일이 우리는 형용사로 알고 있는데 가끔 명사로도 쓰입니다. 재난 이런 뜻이 있죠. 재난으로부터 중지한다. 재난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중지할 것이다. 즉 더 이상 재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 도시국가들은 더 이상 재난을 겪지 않을 것이며 인류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재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 볼 수 있겠어요? 문제도 풀어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Grabooks, 위대한 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Something accidental, 뒤에서 수식이죠. 우연적인 어떤 것. 위대한 인물의 우연적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어떤 인물, who loved them, 그것들을 쓰는 That the expression of love itself of the years. 그것들은 책은 저자의 삶 그 자체에 대한 표현이다. 그 다음 봐야죠. Readers cannot be said to have served its true purpose until it has been translated into actual love of him who reads. 어떻게 봐야 돼요? 뭐뭐하고 나서야 문학은 언급될 수 있다. 뭐뭐하다고 언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옮겨지고 나서야 뭐뭐 속으로 그것을 읽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 속으로 옮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진정한 목적에 기여했다라고 언급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어요? 항상 나런트리 나오면 전체적인 틀을 보세요. 그래서 뭐뭐하고 나서야 뭐뭐하다. 이 틀을 먼저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보시면 Great books do not succeed until it becomes the vehicle of love of the earth. 이것도 보세요. not이 있죠? until이 있죠? 뭐하고 나서야. 위대한 책은 그것이 저자의 삶을 나르는 매체, 저자의 삶을 나르는 매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성공한다. 저자의 삶을 나르는 거, 저자의 삶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사상, 감정 이런 것들을 옮겨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until 이해하고 나서야 뭐하다. 이 틀을 먼저 보라는 거. The greatness of a book depends on how many people read it. 책의 위대하면 얼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느냐에 좌우된다. But coming from the research external insight. 저자의 우연적인 통찰력에서 나오는 책들은 cannot be called great. 위대하다고 불릴 수 없다. Great books must be translated in various languages. 위대한 책은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된다. A book without purpose, 목적이 없는 책은 위대한 책이라고 불릴 수 없다. 우리는 1번 정답할 수 있겠죠? 그래요. 수고들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